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종교시설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23명이 추가됐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은 양성률이 70%를 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건데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겨울철 별미로 인기가 높은 물메기잡이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새해 지자체 역점 시책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남해군과 산청군입니다. 코로나19 새로운 집단 감염의 도화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진주국제기도원발 확진 환자가 경남에서 4명 추가됐습니다. 이외에도 상주 BTJ 열방센터와 창원 교회 관련 확진 환자 6명 등 경남에 모두 23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23명, 이 가운데 10명이 종교시설 집단 감염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진주국제기도원, 진주와 함양에서 4명이 추가되며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은 방문자 10명 중 7명이 확진되며 양성률이 70%를 넘는 상황. 인근 부산, 울산, 경기 등 전국에서 16명이 추가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도원 관련 양성률은 73%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해당 시설 방문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감염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방역당국은 12월 방문자를 확보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는 3일부터 8일까지 방문자 114명에 12월 방문자 51명의 검사도 독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무검사 대상자 중 52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데다 범위를 넓힌 만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1일부터 2일, 9일과 10일까지의 방문자 17명은 타 지역으로 분류하여 이관 조치하고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분류 및 검사 동료를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해선 1명이 추가돼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열방센터 관련자는 하루 전보다 늘어난 데다 이 중 20% 이상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해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영업 제한과 재개를 반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그 실태와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째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현아 씨. 지난해 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매장 영업을 못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손님이 줄고 임대료나 재료비는 그대로라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 3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 급한 불을 껐습니다. 줄어든 매출에 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고 좀 급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버팀목 자금이 이번 주부터 지급되면서 경남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매출 감소 영세업소 19만 6천여 곳이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3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제외돼 대부분의 편의점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12월 문을 연 소상공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꽃집 8년 차인 조지영 씨는 매출이 10분의 1로 곤두박질 쳤지만 아직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신규 지원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정리가 끝난 뒤인 오는 25일 이후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좀 가지다가 이게 못 받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이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전년보다 26.5%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이 2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12월 한 달 만에 평균 400만 원 이상 감소한 셈입니다.
감사하게는 받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손실이나 매출 손실이나 영업에 대한 피해 부분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이 일시적인 데다 규모도 적고 까다로운 기준 탓에 사각지대도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겨울철 별미로 인기가 높은 물메기잡이가 요즘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획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서윤식 기자가 물메기잡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메기의 고향 경남 통영시 추도. 어민들이 미리 설치해둔 대나무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빈 통발입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어른 발동하는 것이 펄떡거리며 뱃전에 올라옵니다. 겨울 진객 물메기입니다. 통발 수백 개를 걷어올려 잡은 물메기는 몇 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메기 300개 빼면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잡아. 연 3년을 지금 안 된 어민들이 다 죽어가. 전국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해안 물메기 어획량은 지난 2018년 이후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평년의 4분의 1까지 줄어 최악의 어획량이라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민들은 지난 여름 고수온 현상을 꼽습니다. 산란 기간에 제대로 산란이 안 되고 산란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름에 고수온에 다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어획량이 줄자 미식가들에겐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담백하면서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인 물메기탕.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초무침까지 곁들이면 제철 별미 물메기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회를 해도 맛있고 물메기 매운탕도 끓여도 맛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통영을 많이 찾아주세요. 어획량 급감으로 금메기가 돼버린 물메기 잡이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탁한데요.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낮 동안 방무나 연무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예년보다 크게 기온이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는데요.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는 영하 5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기온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창녕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6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함양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도 내 각 시군의 새해 역점 정책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해와 산청인데요. 먼저 올해 남해군의 최대 현안은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또 군청사 신축 사업도 잡음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 인천을 잇는 국도 77호선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남해 서명과 여수 신덕 간 7.3km 구간, 1조 6천여 원이 드는 교량 건설 대신 6,300억 원을 들여 해저터널을 뚫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년 넘는 수건 사업인 만큼 올 봄쯤 발표될 최종 용역 결과와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다 영호남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남해에서 여수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여수와 해저터널은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그리고 관광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남해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남해 군청사. 힘겨운 위치 논란을 거쳐 현 군청터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하고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700여 원의 사업비는 2002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적립금만 552억 원이어서 3년만 더 모으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군청 주변이 조선 세종 때 축조한 남해 업성이어서 청사 신축과 함께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회가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면서 또 문화재는 보존을 해서 또 청사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신청사는 남해 미래 100년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행정과 관광, 복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이어서 산청군입니다. 한방 항노화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산청군은 내년도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유치에 매진하기로 했는데요. 10년 전 한 차례 엑스포를 열었던 산청군은 한방 항노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열린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 관람객 216만 명이 다녀가 8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인 2023년 다시 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산청군은 동의보감촌의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체험시설인 한방 웰리스 지원센터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기획재정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엑스포를 미리 준비해 관광과 한방 항노화를 연계한 산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행사 이전에 전략약초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고령 농가에 노동력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약초 생산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한방 항노화 산업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품 연구 개발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필요합니다. 약초 심는 거라든지 또 이제 고래가 돼가니까 약초 산업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초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 생산이 제일 문제점으로 지금. 202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산청군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웰리스 관광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른 업무가 경찰에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남도가 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사무 분담 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는 어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자체 야간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경찰과 협업해 단속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해 중부경찰서 직원협의회장은 어제 도청 앞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퇴근을 이유로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많은 경남 서부 권역에 귀촌 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경상남도는 각 지자체와 기관이 분산해 맞던 귀촌 관련 정책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해 서부권 인구 증가와 활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을 경제부지사 직속 부서로 이관해 서부 경남 관련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창업과 주택 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에서 고정금리 연 2%로 지원되며 거주 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심사해 사업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경남의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6만 7천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20년 12월 경남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전체 취업자 수는 168만 4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만 7천 명이 줄어 관련 통계가 월별로 작성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5만 1천 명이 줄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부진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2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정년이 15년 미만으로 남은 사무직과 생산 직원들입니다. 희망퇴직 소식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사측이 희망퇴직을 빙자한 인력 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희망퇴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13만 2천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예산의 71%를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 채용기업과 유턴 청년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노동자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경남경제진흥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5분쯤 현대위아 협력업체 직원 45살 A씨가 현대위아 4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금속노조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없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의 소음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법은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은 보상금 외에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며 부담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소음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교육복지사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경남 지역 교육복지사도 내일 경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복지사의 임금 인상액이 격려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현재 51명의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고 지난 2019년 현재 임금 체계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며 격려금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